네, 자, 그러면 1편의 민법 총칙은 차후에 보고 물건부터 가겠습니다. 한 장 넘기세요. 넘기면 3페이지. 네, 제2편 물건법. 자, 물건법이 이제 제 185조부터가 물건법이에요. 185조부터. 자, 이게 제 185조 이렇게 되는데 요걸 추리 제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하면 85조. 차후에 나중에 이제 법 조문집이 나오면 그때 이제 조문집 보면 되겠고. 자, 그럼 물건법이 어떻게 되느냐 설정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제1절에 물건법 총론이라 그래. 항상 이제 법은 총론하고 강론으로 나눠요. 제1절이 물건법 총론이 제1장이 서론에서 일물일권주의, 물권법정주의, 다음 물권의 효력이 이제 우선적 효력, 물권적 청구권. 그 물권적 청구권이 이제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두 문제가 나와요. 다음 2장이 이제 물권 변동. 여기도 또 두 문제 나오고. 그게 총론이고요. 다음 2절이 이제 물권법 강론입니다. 강론. 자, 1장이 자, 점유권. 자, 오늘 요거는 암기해야 됩니다. 자, 일단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적지는 마시고요. 물권은 객체인 물건을 지배하는 지배권이에요. 물건은 지배권이다. 그러면 어떻게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물건을 나눠요. 지배의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어떻게 지배하느냐 내용. 따라서 이제 자, 우리가 점유권을 쉽게 해서 가지고 있는 게 점유입니다. 가지고 있는 점유. 쉽게 해서 소지하고 있는 거, 가지고 있다. 소지. 점유권의 반대 말이에요. 본권. 이거는 이제 본권이 정당한 지배권입니다. 정당성 있는 지배권. 정당한 지배권. 이 점유권은 정당성을 따지지 않아요. 쉽게 해서 도둑놈 우리가 도인이라 그래. 도둑놈이 남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가지고 있어도 일단 도둑놈은 소유자는 아니지만 훔쳤으니까 불법이잖아. 불법이지만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인정을 해요. 그 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점유는 소지 원인 불문한다.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도둑놈도 점유권이야. 또 길거리 가서 주선 사람은 섭득자도 점유권이고 여러분과 같이 볼펜 소유자잖아. 소유자가 가지고 있어도 점유권입니다. 이거의 반대말이 본권인데 본권은 정당성이 있는 지배권이야. 쉽게 해서 도인은 본권이 없죠. 남의 물 훔쳤으니까. 그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도둑놈은 점유권은 있지만 본권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배운 것은 본권은 아는데 점유권은 한 번도 못 배운 거죠, 사실은. 자, 그럼 우리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우리 카타르 월드컵 하잖아요, 그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자, 축구공을 가지고 드리블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축구공에 대해서 점유권이죠. 드리블 하고 있으니까. 근데 드리블을 뺏겼다. 그럼 점유권이 소멸돼요. 그래서 점유는 가지고 있는 상태가 점유권이고 그걸 뺏겨버리면 점유권을 상실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공은 손흥민이 소유자예요? 피파가 소유자예요? 피파가 소유자잖아요. 손흥민은 본권은 없이 점유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니잖아. 여러분들 볼펜 가지고 있잖아. 볼펜의 소유자죠. 소유자니까 본권인 소유권하고 점유권 두 개를 가지는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일단 도둑놈은 무슨 권만 가지고 있어? 점유권만 가지고 있어요. 본권이 없어. 나는 이제 이 분필의 소유자니까 소유권하고 점유권 두 개를 가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점유권 정리됐죠? 반대말입니다. 자, 그러면 점유권에서 두 문제가 나와. 항상 공부할 때 어디서 몇 문제가 나오는 거 그걸 항상 머리에 그리면서 공부해야 돼. 그래야 양을 확 줄인단 말이야. 응? 만약에 한 문제 나오면 1시간 해야 되고 두 문제 나오면 2시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중요한 걸 많이 해야지. 시험에 안 나오는 건 말해. 동산 시험 나온다 그랬지 안 나온다 그랬어요.
지금 안 나온다 그랬죠? 동산 공부하는 게 아니야. 동산이 뭐냐 그거만 알면 돼. 사람 동산이야, 동산 아니야? 사람 동산이에요, 동산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랬잖아. 아까 물건이 아니니까. 사람 빼고, 자, 사람 빼고 움직이는 것은 다 거의 동산입니다. 사람 빼고. 우리 개, 소 말이 있죠. 동물이 있죠. 동물도 동산입니다. 밑보시는 동물. 그럼 예컨대 만약에 남의 개를 때려 죽였다. 그러면 재물손괴죄라 그래요. 물건을 갖다 죽인 거니까. 재물손괴죄.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또, 자, 물고기 있죠. 그죠? 물고기, 붕어, 잉어, 송어. 이것도 동산입니다. 동산. 사람 빼고 움직이는 건 다 동산이에요. 자동차, 이런 거 전부 동산이죠. 자, 그럼 본거 갑니다. 본거는 이제 7개가 있어요. 본거는, 자, 그 밑에 박스 보세요. 박스. 박스. 저,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박스 안에. 박스. 맨 왼쪽 보면 본건, 물건의 내용에 따른 분류 이렇게 되어 있죠. 물건은 점유권, 가로 열고, 객체가 부동산하고 동산입니다. 내가 집에서 잠자고 있다. 그럼 부동산 내가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볼펜 가지고 쓰고 있죠. 동산 점유권 가지는 거죠. 다음, 점유권의 반대가 본권입니다. 본권은 정당한 지배권입니다. 그리고 소유권, 소유권은 객체가 부동산, 동산, 완전 물건이라 그래요. 완전한 지배권입니다. 다음, 제한 물건은 제한적인 지배권이야. 타 물건이라 그래. 그 이유는 차후에 얘기하고, 제한 물건은 또 2개 나눠. 용익 물건은 사용 수익만 하는 물건입니다. 사용 가치 지배. 자, 용익 물건 3개 순서대로 기억합니다. 자, 소유권. 소유권이 가장 중요해요. 소유권. 쉽게 해서 소유권은 이제 우리가 등기할 때 갑부에 등기합니다. 갑부. 갑부. 등기부 중요하니까. 다음, 소유권 만약에 이 집에 갑이 소유권자다. 갑이. 소유권 옆에 제가 완전 물건 옆에다가 뭐냐면 소유권은 3개의 권능이 있어야 돼.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요 3가지 권능을 가지는 게 소유권입니다. 사용, 수익, 처분. 저 3개.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그 3가지 권능 다 가지고 있으면 소유권이야. 현재 여러분들 볼펜의 소유권자잖아. 그 볼펜 가지고 사용하죠. 사용해서 이익을 얻잖아. 사용해서 시험에 합격하고. 수익은 남한테 빌려져 가지고 임대로 받을 수 있죠. 수익권. 처분권은 팔아가지고 돈 받잖아요. 사용해서 이익 얻고 수익에서 이익 얻고 처분해서 이익 얻는 게 소유권입니다. 자, 그러면 갑이 이제 이 집에 소유권자 있어요. 근데 반대말이 이제 제한 물권입니다. 제한 물권은 요거는 이 3가지를 사용, 수익, 처분권 3가지 다 가지는 게 소유권인데 제한 물권은 자, 제한 물권은 등기부에 이제 을구에 등기, 을입니다. 을. 자, 우리 이제 시험장에 가면 딱 한자는 4개 나옵니다. 갑, 을, 병정. 갑, 을, 병, 정. 사람 이름을 이제 갑을 병정이라 그래요. 갑, 을, 병정. 영어는 이제 보통 A, B, C, D, X, Y.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말이 아닌 것은 10개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다 한글이야. 갑, 을, 병정, A, B, C, D, X, Y. 이거 빼고는 전부 한글입니다. 시험장에 가면. 자, 우리 갑이 좋아, 을이 좋아? 예? 사회에서 갑이 좋아요, 을이 좋아요? 갑이 좋잖아. 갑질 한다고 하잖아. 갑질. 그게 소유권이야. 소유권이 갑이. 그러니까 소유권이 뭐다? 사용, 수익, 처분권이라는 3가지 권능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소유권입니다. 근데 제한물권은 요 3개 중에서 일부만 제한적으로 지배하는 게 제한물권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2개 나누는데 요거는 을구입니다. 자, 그러면 예컨대 소유자가 보세요. 소유자가 이 집에 전세 놨어요. 그럼 을이 이제 전세권자가 됩니다. 전세권자는 소유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뭐만 있죠?
사용 수익권만 있고 처분권은 없죠. 왜? 소유자만 처분하니까. 그래서 이제 요 전세권은 사용 수익만 가지니까 용익 물건이라 그래. 자, 그럼 용익 물건은 사용 수익만 하는 물건입니다. 사용 수익만 하는 물건, 용익 물건. 그걸 경제적으로는 사용가치 지배라 그래요. 사용 수익만 하는 물건. 세 가지 순서대로. 자, 지상권. 한자로 쓰는 이유가 객체가 토지입니다.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지상권이에요. 다음 지역권. 이건 좀 어려워요. 지역권도 남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다음 전세권은 남의 토지 전세권도 있습니다. 토지나 건물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용익 물건이에요. 자, 용익물 세 개 순서로 좀 외워줘야 됩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용익 물건이라 그래. 자, 1분 드리겠습니다. 외워야 돼. 용익 물건 순서대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항상 자, 물건에서는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를 잘못하면 꽝입니다. 끝납니다. 순서대로 정확하게 얘기해. 머리 걸쳤다면 전 이렇게 돼요. 자, 다시 한번 돌아와 보죠. 자, 물건은 객체인 물건을, 즉 물건이니까 부동산이나 동산을 지배하는 권리다. 그럼 지배의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점유권은 현재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게 점유권이에요. 이때 가지는 소지 원인은 따지지 않는다. 불문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소지 원인 불문하고 가지고 있으면 점유권. 현재 여러분들 뭐 가지고 있어요? 볼펜, 연필, 책, 신발, 안경, 점유권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본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알아요. 근데 내가 이 책을 빌리면 나는 소유자는 아니죠, 그죠? 점유권만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소유자이면서 가지고 있다. 그러면 본권인 소유권과 점유권 두 개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놈은 점유권만 있고 본권이 없어요. 자, 손흥민이가 축구하고 있으면 그 공은 축구공의 점유권은 가지고 있지만 소유권은 없어. 소유권은 FIFA가 소유자입니다. 자, 그 다음 본권 갑니다. 본권은 정당하게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소유권. 소유권은 정당하게 세 가지 사용하는 권리, 수익하는 권리, 처분하는 권리. 이걸 권능이라 그래요. 조금 어렵지만. 권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개개의 것을 권능,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 세 가지가 합한 게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 사용, 수익, 처분. 그래서 완전 물건이라 그래요. 다음, 소유권에 반대하면 제한 물건은, 용익 물건은 이건 남의 물건입니다. 남의 물건이니까 이걸 타 물건이라고 되어 있죠. 타 물건. 타인의 소유물을, 타인의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라는 거야. 자기 소유물이 아니라 남의 물건을. 소유권은 자기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인데 제한 물건은 남의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예요. 자, 그러면 제한 물건은 용익 물건은 남의 물건을 빌려서 쉽게 해서 빌려가지고 남의 땅을 사용하는 권리가 지상권. 남의 땅을 이용해서 서비스 받는 권리가 지역권. 남의 땅이나 건물을 사용하는 권리가 용익 물건입니다. 자, 그럼 가끔 이렇게 나와요. 이번에 원래 우리 민법에 출제된 거죠. 자, 점유권이, 점유하지 못하는 물건은 이렇게 한 문제 나왔잖아요. 그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이 안 되면 못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시간이 그만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익 물건의 반대말이, 용익 물건은 사용 수익만 하는 게 용익 물건이라고 그랬죠. 이번에는 처분만 하는 게
담보 물건이야. 자, 남의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야. 말이 돼? 안 돼? 원래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남의 물건 팔아먹을 수 있어? 없어요? 남의 물건. 안 되죠, 그죠? 자기 소유물을 팔아먹어야지. 남의 물건 팔아먹으면 사기꾼이지. 근데 예외적으로 민법에서 남의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게 하는. 근데 팔아먹는데 뭘로 팔아먹어? 이거는 경매로 팔아먹으라는 거. 왜? 남의 물건이니까. 그러니까 담보물건은 경매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담보물건은 뭐라 그랬죠? 교환가치 지배라고 되어 있죠. 교환가치는 팔아먹는다는 거. 옆에 적으세요. 경매권. 자, 경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담보물건이라고 합니다. 경매는 남의 물건 팔아먹잖아. 그럼 세 사람 누구 나오냐? 3명. 거기 유치권, 저당권, 질권. 머리 글자 따면 유저질. 유치권, 저당권, 질권은 나중에 이제 돈을 안 갚으면 그 물건을 경매에 넣을 수 있는 권리들이야. 대표적인 거 저당권 들어봤죠, 그죠? 은행이 저당권자잖아. 은행에 돈 빌려가지고 돈 안 갚으면 은행이 저당권자가 경매에 넣어가지고 우선 면제받죠. 자, 그럼 순서대로 다시 한번 봅니다. 물건은 지배권이다. 어떻게 나누느냐? 점유권, 반대, 본권. 본권은 소유권,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용익물권, 담보물권. 용익물권 3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3개, 유치권, 저당권, 질권 이렇게 나눕니다. 자, 여기는 조금 복잡하게 담보물권 오면, 자, 유치권은 거기 객체 보면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도 객체가 됩니다. 거기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도 객체가 돼. 그럼 유가증권이 뭐냐? 유가증권은 자, 우리 돈이 아니면서 가치가 적혀 있는 종이를 유가증권이라 그래. 대표적인 애가 우리 수표, 성차권 이런 것들입니다. 수표, 성차권 이런 것을 유가증권이라 그래. 혹시 유치권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봤습니까? 그죠? 네. 되게 이제 유치권이 어디서 봤냐 하면, 이제 건물 짓다가 돈 못 받았죠. 그죠? 못 받으면 거기다가, 자, 현수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이 건물은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이렇게 뚝 해놓은 거예요. 그 현수막을 달고 있는 게 점유하고 있다는 걸 공시하는 거예요. 유치권은 공시방법이 점유야, 점유. 조심해야 돼. 유치권은 공시방법이 등기가 아니고 점유예요. 나중에 배워. 자, 부동산인데도 점유로 공시합니다. 유치권은. 유치권 앞에다가 현수막 이렇게 달아놔야 돼. 아니면 유치권 소멸해요. 나중에 또 배울 거고. 하여간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을 딱 점유해야 유치권이 성립해. 이게 배우면 뭐라고 돼 있죠? 법정 담보물건이라고 돼 있죠. 법이 정하는 담보물건이. 옆에 저거 계약 X입니다. 요거는 계약으로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유치권은 법률 규정으로 성립해요. 계약 X. 유치권은 계약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야. 그냥 법률 규정으로 성립해.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 이제 현수막 보면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아, 저거 점유하고 있구나. 유치권자구나. 현수막이 떨어졌어. 그럼 유치권 소멸해요. 유치권은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되게 이제 현수막하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앞에다가 뭘 했냐면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스티커 붙여놓잖아요. 유치권 행사 중, 유치권 행사 중 이렇게. 그게 유치권. 유치권도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가 꼭 나와요. 다음 가장 중요한 저당권. 저당권은 객체가 부동산하고 줄거예요. 권리도 예외적으로 객체가 되는 게 저당권이야. 부동산하고 권리. 자, 그럼 쉽게 얘기해서 저당권은 부동산을 제펴서 돈 빌리는 게 저당권입니다. 은행에 가서 아파트 부동산 제피죠, 그죠? 그걸 저당권 설정이라고 그래. 다음, 질권은 동산하고 권리입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전당포 혹시 가보셨어요? 전당포도 가봐야 민법을 잘 알아.
전당포 시계 반지 가지고 전당포 가서 제피죠, 그죠? 그러고 돈 빌리잖아. 그걸 질권 설정이라 그래요. 질권. 자, 그래서 질권 설정은 동산을 제피는 게 질권 설정이야.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 제피는 게 저당권 설정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부동산하고 동산을 반드시 외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은행에 가서 내가 시계나 반지 가지고 이거 질권 설정해 주세요. 안 해줍니다, 은행에는. 아파트 가지고 가서 저당권 설정을 합니다. 또, 최근에 와서 이제 그 젊은 여성분들이 질권 설정을 많이 해요. 최근에는. 지금은 옛날에는 전당포가 막 어두컴컴하고 그렇잖아요. 지금은 전당포가 깨끗합니다. 왜? 젊은 여성들이 많이 오니까. 서울 가면 홍대, 그쪽 가면 전당포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명품 백 있죠? 명품 백, 명품 신발, 그거 가지고 제피로 갑니다. 아가씨들이. 어디 가려고? 클럽에 가려고. 그래서 웃을 일이 아니라 매 굉장히 많아요, 전당포가. 명품 백, 보통 명품 백 1,000만 원씩, 800만 원씩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피는 질권 설정입니다. 동산 질권. 권리 질권은 여러분들이 혹시 권리 질권이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보험회사 가서 보험 해약하러 가면 뭐라 그러냐면 해약하지 말고 약관 담보 대출 해줍니다.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그게 권리 질권이에요. 약관 담보, 그런 게 권리 질권입니다. 그걸 한자로서 입질이라고 그러죠. 입질 권리 질권. 그리고 은행에 가면 또 꺾기 하잖아. 꺾기도 권리 질권이에요. 근데 내가 적금을 만약에 1,000만 원짜리 적금이 있어요. 그 해약하러 가니까 은행에서 뭐라 그러세요? 해약하지 말고 적금 제피고 돈 빌려줍니다. 보통 한 85% 내지 90%까지 빌려줘요. 그걸 권리질권이라고, 그걸 줄여서 입질이라고, 입질, 질권 설정. 연립자. 이제 민법에 나오는 게 다 써먹는 거예요. 입질. 보정 서는 걸 입보라 그러고. 입질. 은행 같은 데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입질이란 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죠. 자, 점유권은 객체 봅니다. 점유권은 객체가 부동산, 동산. 합하면 그냥 물건이야. 물건. 자, 점유권은 객체가 물건. 다음, 소유권 객체도 물건. 그죠? 부동산, 동산 다니까 물건. 그런데 지상권은 객체가 토지만 돼, 토지만. 동산 안 돼, 토지. 지역권도 토지만. 그래서 제가 한자 따지자를 쓴 거야. 지상권, 지역권.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다음 중 토지만 객체로 하는 물건은, 그럼 답이 뭐야? 지상권 아니면 지역권. 토지만 객체가 돼. 그렇게도 출제한단 말이에요. 다음, 전세권은 토지도 되고 건물도 되죠. 그럼 결국은 용익 물건은 결국 객체가 부동산만 가능한 거죠. 부동산만. 동산 안 되죠? 토지도 부동산. 토지도 부동산. 토지 건물 부동산이니까, 그죠? 그래서 용익 물건은 자, 부동산만 객체가 됩니다. 다음, 담보물권은 유치권은 물건하고 유가정권. 다음, 저당권은 부동산하고 권리입니다. 자, 권리에다가 두 개 적어. 권리에다가, 자, 저당권은 부동산하고 권리인데, 권리에다가 두 개 적습니다. 권리가 뭐냐 하면, 지상권, 요거. 지상권하고 전세권입니다.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지상권, 전세권. 자, 그러면 저당을 제필 수 있는 것은 자, 부동산 제필 수 있고 지상권이나 전세권 제필 수 있어요. 그럼 한번 출제됐던 게 지역권에다가는 지역권에는 저당권 설정 안 됩니다. 지역권에 저당권 설정하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다음 질권은 옆에 X라고 하죠. 시험 범위가 아니야. 왜? 부동산이 객체가 안 되니까.
부동산이 객체가 안 되니까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럼 물건 8개 중에서 7개만 시험 범위예요. 그 위에 다시 올라오세요. 다시 올라와서 제2절 물권법 강론 제1장이 점유권, 2장이 소유권, 3장이 용익물권 3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4장이 담보물권 3개, 유치권, 저당권, 질권에다가 X라고 하세요. 질권은 X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왜 시험 범위가 아니라 그랬어요? 부동산이 객체가 안 되니까. 우리는 부동산 중개사 시험이란 말이야. 동산 중개사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사는 X입니다. 자, 그럼 밑에 1번 물건의 동그라미 쳐봐. 종류와 내용. 물건의 종류가 몇 개냐? 내용이 뭐냐? 이걸 물권 법정주의 또는 물권 한정주의라 그래요. 자, 물건 정확하게는 물건의 종류하고 내용 두 가지. 물건의 종류와 내용은 법에 딱 정해 놓은 거다. 이걸 물권 법정주의. 물건은 종류를 적게 한다. 한정주의라 그럽니다. 물건의 종류와 내용은 법에 딱 정해진 것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걸 물권 법정주의, 한정주의라 그래. 자, 그럼 현재 물건이 8개입니다. 자, 조금 이따 나오죠?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 이 8개 중에서 갑과 을이 8개 중에서 이것을 뽑아가지고 계약을 해야 돼. 이게 물권 계약입니다. 자, 그럼 1. 민법상 물권, 요거는 암기해 줘야 됩니다. 이제 갑니다.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에는, 자, 점유권 잘라주세요. 슬러시. 소유권 잘라주고, 슬러시.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슬러시 잘라주고, 유치권, 저당권, 질권, 8종류가 있다. 자, 1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암기하세요. 순서대로. 자,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민법이 인정하는 물건에는, 자, 점유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 순서대로 외워야 돼. 자, 근데 그렇게 외우는데 이제 아까 나눌 때는, 자, 점유권, 반대, 본권. 본권은 소유권, 반대,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용익물권, 반대, 담보물권. 용익물권 3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 3개, 유치권, 저당권, 질권이 있습니다. 그 밑에 그 박스에 있죠. 박스에 그 집에서 딱 10번만 적어보세요. 아, 10번 너무 많다. 내일까지니까 한 5번만 적어보세요. 몇 번요? 5번. 그 박스 있잖아요. 박스 그대로. 거의 물건은 점유권,
본권, 소유권, 제한물권, 용익물권, 취지전, 담보물권, 유저질. 자, 가로 안에 뭐가 있죠? 객체 있죠. 한 5번만 적어오세요. 그러시면 조금은 이제 암기가 될 거예요. 요건 암기가 돼야 돼. 그럼 내일 또 숙제를 또 5번 낼 거고. 자, 요게 이제 머리에 딱 들어와 있으면 한 2-3개는 그냥 맞아요. 순서대로. 그러면 이제 교과서가 이 순서대로 딱 나간단 말이야. 기본서가. 교과서는 오늘 오후쯤 올 거예요. 내일은 교과서 나갑니다. 기본서. 밑에 이제 한번 읽어보죠. 동그라미 1번 박스 밑에 점유권하고 본권 땡땡 한번 봅니다. 자, 설명한 거야. 점유권이랑 점유권은 물건입니다. 물건의 사실상의 지배. 사실상의 지배 줄이면 소지야, 소지. 법률상이 아니고 사실상 지배를 내용을 하는 물건이다. 소지하는 사실상입니다. 사실상 법률상이 아니야. 도둑놈도 사실상 지배하니까 점유권이라는 거야. 근데 반대말 본권은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 있는 물건이다 이거다. 그래서 도둑놈은 본권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가끔 돼요. 다음 중 본권이 아닌 권리는 그럼 답이 뭐예요? 점유권입니다. 본권이 아닌 권리는 그러면 답이 점유권이에요. 다음 2번 이제 본권 나눕니다. 소유권과 제한물권. 자, 소유권은 물건의 사용가치와 사용가치에 적어요. 사용가치 이퀄 사용 더하기 수익. 사용 더하기 수익.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이퀄 처분 전부를 지배하는 권리다. 그러니까 결국 사용, 수익, 처분 3가지를 다 가지는 권리다. 반대 제한 물건은 그 3가지 중에서 일부만 제한된 일부만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그럼 일부가 뭐냐에 따라서 3번의 용익 물건과 담보 물건입니다. 땡땡. 용익 물건은 물건의 사용가치 지배를 내용을 하는 물건입니다. 사용하는 물건이 용익 물건이에요. 용익 물건이 뭐죠? 세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쉽게 얘기해서 남의 물건을 빌려서 사용하는 권리라는 거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입니다. 다음 담보 물건은 교환 가치의 지배를 내용하는 물건이다. 쉽게 해서 경매권을 가지는 물건이 담보 물건입니다. 유치권자나 저당권자나 질권자는 나중에 돈을 못 받으면 경매 내가지고 경락대금에서 돈 받는 게 담보 물건이에요. 남의 물건을 막 경매로 팔아먹는다는 거죠. 그게 유치권, 저당권, 질권입니다. 요걸 배우는 게 물건이야. 자, 물건 8개 배워야 돼요. 자,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 요 8개가 물건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물건은 지배권이라 그랬죠. 그죠? 지배권. 지배권 같은 말이에요. 독점권이에요.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혼자 지배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애가 소유권자잖아. 자, 이 지우개를 내가 소유권자야. 내가 소유권자를 사용해줘. 사용해서 이익을 얻고 남한테 빌려줘가지고 임대료 받아서 이익 얻고 팔아서 이익 얻고 나 혼자 소유권자죠. 내가 소유권자라면 다른 사람은 소유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럼 이 지우개를 소유하려면 다른 사람 뭐 해야 돼? 사야 돼. 소유권을 사야 소유권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나중에 나오겠지만 일물일권주의라 그래. 한 개의 물건에 소유권은 한 개다. 한 개의 물건에 소유권은 한 개다. 이게 일물일권주의. 물권에서 가장 중요해. 채권은 아니야. 채권은 한 개의 물건에 채권은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이 8개를 왜 외우라 그러냐? 이 8개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채권입니다. 채권은 몇 개냐? 여러 수십억만 개야. 채권은 둘이서 만들면 되니까. 자, 저쪽부터 시계 한번 보세요. 저쪽 시계 보시고. 자, 물건 8개 같이 시작해보죠. 점유권부터 시작. 내일까지 순서대로 딱 보면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 이렇게 나와야 돼. 아시겠죠? 요 8개 내어오시고 그 다음에 박스 몇 번 적어오라 그랬어요? 5번. 그게 외워져야 진도가 나가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좀 적어보세요. 여기서. 자, 요번에 뭐 시험 나왔으니까. 자, 물건은, 자, 우리가 딱 점유를 해야 확실한 지배가 되잖아요. 그죠? 딱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확실한 내 지배잖아. 그런데 지배권인데 점유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점유 못하는 거. 점유 못하는 거. 가장 기본. 점유 못하는 거. 점유 못하는 게 이제 지역권하고요.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를 못합니다. 자, 단순 암기사항입니다. 이거는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를 못해요. 점유를 못하는 물건입니다. 자, 예를 들면 저당권. 근데 이제 갑이 이 집을 은행에 잡힙니다. 은행에 가서 돈을 1억을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하죠. 그럼 은행 앞으로 저당권 등기만 해요. 저당권자 은행이라고 저당권 설정 등기만 합니다. 등기만 하지 이 집에 누가 살고 있죠? 돈 빌리는 갑이 살고 있죠. 은행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저당권자는 점유를 못해요. 저당권자는 점유 못합니다. 점유는 못하고 등기만 해놓는 거죠. 다음 지역권자도 마찬가지예요. 지역권자도 점유를 못합니다. 금년에 나왔다고 또 내년에 안 나오냐? 아니에요. 또 나와요. 물건에서 가장 기본이 점유인데 점유를 안 하고도 지배하는 권리가 2개, 지역권하고 저당권입니다. 지역권, 저당권. 오늘 굉장히 양이 많은 거예요. 많지만 자꾸 하는 이유가 애웠다가 까먹고 애웠다가 까먹고 애웠다가 까먹고 그래. 계속 반복적으로. 자, 점유 못하는 게 2가지 뭐라고? 지역권하고 저당권. 사람 이름이라면 지역권자하고 저당권자는 등기를 못합니다. 점유를 못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은행에 갈 때마다 은행은 항상 저 사람은 채권자이면서 저당권자다. 그걸 항상 기억하세요. 은행이 대표적인 저당권자야. 점유를 못해요. 그러니까 돈만 빌려주고 점유 못합니다. 자, 그럼 일단 8개를 외웠다고 치고 다음 장을 설정하면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넘어가 보면 일단 외우지는 말고 줄만 끌고 가겠습니다. 양가로 2번 내외 관습법상의 물건입니다. 관습법, 자, 민법이 아니라 관습이라는 법입니다. 관습법상 물건이건 3가지가 있는데 1. 분묘기지권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3. 동그라미 치세요. 동산입니다. 동산 양도담보권 요 3가지는 관습법이 인정하는 관습법상 물건이다. 줄만 걸었고 외우지는 마세요. 아직. 민법상 물건 8개만 일단 외워놔. 그 다음 3번에 특별법상 물건도 아직 외우지 말고요. 4번 밑에 1. 물건법 총로 나오죠. 자, 그 제 185조 가로하니까 기억합니다. 물건의 종류와 내용 그 옆에 적어 이퀄 물건 법정주의라고 적습니다. 물건 법정주의. 물건은 법에 딱 정해놔야 된다는 거죠. 자, 읽어보면 물건은 쉽게 생각하면 물건의 종류와 내용은 이런 말입니다.
물건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에다가 아까 8개 저거 몇 개요? 8개입니다. 8개. 8개 뭐였죠?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 딱 법률에 8개. 또는 관습법, 저거 3개. 관습법 3개. 그 3가지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못한다. 자, 이런 얘기야. 자, 갑과 을이. 자, 이 갑이 우리 계약하는 당사자라 그래. 갑과 을이. 자, 요 물건 8개. 요 8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집에다가 이제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 앞으로 저당권 등기는 가능해요. 여기 없는 거, 자, 없는 거 예컨대 임차권. 임차권은 채권이잖아.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안 된다는 거야. 이 8개가 아닌 것은 물건은 무조건 법에 있거나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또는 관습법에 있는 것 중에 선택만 해야 돼. 둘이서 마음대로 만들지를 못해. 이걸 물권법정주의라 그래. 물권법에서 1조가 185조야. 물건은 법률로 만들거나 또는 관습법으로 만들어야지 그 외에는 임의로 창설 만들지를 못합니다. 이게 물권법정주의야. 자, 그다음 186조 슬쩍 보고 갑니다. 186조는 매년 시험 나와요. 자, 186조. 자, 가로 안에 건 안 해요. 저 가로 안에 이걸 우리가 제목이라고 그래. 제목이 부동산 물권 변동 효력. 자, 부동산에 관한 뭐 나왔어요? 법률행위란 말 나왔죠. 아까 법률행위가 나오면 뭘로 바꾸고 읽으라 그랬어? 계약으로 바꾸고 읽으라 그랬잖아. 부동산에 관한 계약으로 인한 물건의 덕실 변경은, 덕은 취득을 줄인 말이야. 취득. 실은 상실. 그러니까 취득, 상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덕실 변경 효력이 생긴다 이거야.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등기해야 권리를 덕실 변경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뜻입니다. 보세요. 자, 부동산에 관해서 계약했다. 등기해야 물건이 덕실 변경합니다. 자, 만약에 이 집에 부동산이죠. 자, 이 사람 팔았어. 매도인, 매수인. 자, 매매 계약을 했어요. 자, 부동산이죠. 매매 계약은 이 사람 뭐야? 등기를 하여야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매매 계약, 전세 계약했다. 전세 계약했다. 그러면 전세권 등기하여야 전세권을 취득한다. 여기에 저당권 설정 계약했다. 그러면 저당권 등기하여야 저당권을 취득한다. 이걸 배우는 게 물건입니다. 자, 그 물건은 부동산에 대해서 아까 8개 뭐였죠?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은 시험 범위 아니고 는 등기를 하여야 물건이 변동한다 그랬어요. 이게 원칙인데, 자, 여기 또 하나 더 적어보세요. 자, 등기를 못하는 물건. 어차피 배울 거니까, 처음이니까 좀 어려워도 적어놓고, 등기 못하는, 자, 여기는 등기를 하여야 물건을 덕실 변경한다 그랬는데, 등기 못하는 거. 일단 점유권입니다. 점유권하고 유치권이야. 점유권, 유치권. 그러면 점유권하고 유치권은 공시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또는 점유가 공시방법입니다. 점유로 공시합니다. 아까 유치권은 제가 조금 얘기 드렸죠. 유치권은 현수막을 이렇게 붙여놓은 이유가 점유한다는 걸 공시하는 거예요.
자, 일단 등기 못하는 게 두 개, 등기 못하는 게 점유권, 일치권, 점유. 공시가 점유입니다. 첫 시간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시간 한 것은 반드시 암기가 돼야 돼. 이게 3월달 이전에 확실하게 암기가 돼버리면 점수가 팍팍 올라가요. 이거 3월달 되는데 어영부영하면 이제 점수가 안 올라가기 시작해. 그럼 헤매는 거야, 이제. 민법 무조건 최소한도 아무리 늦어도 3월 내지 4월까지 50점 이상은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면 거의 99% 합격이에요. 그게 안 되면 헤매는 거예요. 자, 저기서 보면 점유 못하는 거 지역권하고 저당권, 등기 못하는 거 점유권, 일치권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 그럼 조금 어려우니까 조금 쉬었다가 2장에 강론 갈 거예요. 조금 쉬었다 했습니다.